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오늘은 15년간 KBS 다큐멘터리 3일, TVN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온 박지연 작가님이 지은 책으로 함께 해보려 합니다. 출판사 메이븐에서 출간하고 총 310쪽으로 구성된 참 괜찮은 태도, 지금 함께 할게요. 엄마답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나답게 산 것일 뿐. 우리나라 1세대 여성학자인 박혜란 작가를 만났다. 그녀는 가수 이적을 포함해 세 아들을 모두 서울대에 보낸 어머니로 유명하다. 그래서 녹화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들을 모두 명문대에 보낸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메인 MC들이 자녀 모두를 서울대에 보내다니 대단하세요 라고 하자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자녀 교육책을 쓰겠다고 하자 이제는 장성한 아들들이 어머니가 언제 저희들을 키우셨습니까? 라고 따졌단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언제 키웠다고 했냐? 믿었더니 자랐다고 했지. 실제로 그녀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도 알아서 커라 였다. 그 말을 한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기자로 일하다가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이 되었어요.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너희들을 다 키웠으니 이제 내가 좀 커야겠다며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랍니다. 여성학을 공부하게 된 건 노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이었다. 40살쯤 되었을 당시 그녀는 자신이 여성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엄마 뭐 하냐?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놀아요 라고 답했다. 가정주부를 10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노는 사람이야? 라는 의문이 들어 여성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40살에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남편과 시어른들은 극심한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러다 보니 누구의 지원도 바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어진 시간을 힘들게 쪼개가면서 집안일과 공부를 병행해야만 했다. 이적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자신이 보기에도 참 외로워 보였다고 했다. 혹시나 그런 어머니에 대해 섭섭함은 없었을까? 초등학교 때 비가 갑자기 오는 날이면 다른 친구들 어머니는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었던 반면 자신의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왔지만 서운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어차피 젖은 거 자신처럼 부모님이 안 와서 우산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놀았다고. 그때 깨달은 건 한 번 젖고 나면 더 나빠질 건 없더라는 것. 박혜란 작가에게 왜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가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라서 거리가 짧았어요. 친구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면 되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싫으면 짧은 거리니까 집에 뛰어와서 샤워하면 되는 것이죠. 라고 말했다. 아이가 부침성이 좋다면 알아서 친구 우산을 빌렸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비를 맞는 것쯤은
그리 큰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꾸리는 것. 그래서 이적이 어릴 때 엄마, 나 공부 잘하면 뭐 해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공부 잘하면 네가 좋지, 내가 좋니? 라고 오히려 반문했고 덕분에 그는 엄마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라고 한다. 어쩌면 아들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어머니를 보며 배우지 않았을까? 그 배움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박혜란 작가는 말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전업주부의 삶이 편하다면 그렇게, 일하는 게 좋다면 일을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저절로 잘 자라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맘먹었다. 나답게 늙기로 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랬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엄마 노릇은 여러모로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취향에 맞지 않았다. 나는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엄마 노릇을 하기로 했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아이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난 엄마답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나답게 살았던 것뿐이었다. 나는 맘먹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냥 나답게 살기로. 그러자 나이 들림의 무게가 한결 줄어들었다. 사는 게 한없이 가볍게 느껴졌다. 엄마답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나답게 산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욕먹을 각오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전히 비가 왔을 때 엄마가 우산을 가져다 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아이가 비를 맞고 오면 죄책감은 엄마의 몫이 되곤 한다. 하지만 그 사회가 엄마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회라면 차라리 욕먹을 각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문득 근대 신여성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작가인 나혜석의 말이 떠오른다. 남편의 아내이기 전에, 내 자식의 어머니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요.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거나 자신이 너무 싫어 못 견디겠거나 위로가 필요한데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삶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읽고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생의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 얼마나 큰 성취를 이뤘든 그와 상관없이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해준 귀한 말들을 떠올리며 다시 삶의 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